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마약 근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마약 근황, 마약 청정국인 만큼 별일이나 뭐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면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여야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된다고 하거든요.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본다면 약 5,200만 명의 인구 수인 우리나라에선 1만 400명이 넘어가지 않아야 마약 청정국인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마약 사범의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선 애초에 마약을 투약 및 거래하거나 소지하는 것조차 불법이다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난 5년간 마약 사범의 적발수를 확인해본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2017년 14,123명, 2018년 12,613명, 2019년 16,044명, 2020년 18,050명, 지난 2021년에는 16,153명으로 10만 명당 31.3명을 기록해줘. 이렇게 마약 청정국 타이틀에서 벗어난 상황이었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10대와 20대 증가폭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었는데요. 2021년 검거된 마약 사범을 기준으로 20대의 비중은 약 33%. 이들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은밀하고 꽁꽁 숨겨져 있는 마약 신흥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베큐집 돈 사장님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럼 늘의 비밀 마약 청정국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심각한 상황, 대한민국 마약 근황 편 증거를 시작합니다. 마약이란 마치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오랜 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마약으로는 아편,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코데인, 페티딘, 메타돈, LSD 등이 있다고 하죠. 물론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위험한 물질을 남용했을 때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판단력하고 집중력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물건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제 부작용은 환각, 망상, 정신 착란이랑 근육 위축으로 치아가 부서지기 시작했지요. 저는 행동장애가 왔어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행동 제어가 안 돼요. 저는요, 정신 분열은 기본적으로 있고 맨날 충동적으로 행동해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이죠. 이렇게 마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어떤 약을 하느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투약하느냐, 또 얼마나 많은 양을 남용하는가에 따라 수십 수백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마약을 하는 이유조차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마약 중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바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독성. 인간이 마약을 접하는 순간 약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뇌라고 합니다. 약을 하게 되는 순간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 뇌 속에 있는 보상회로를 자극하게 되죠. 보상회로를 자극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회사에서 승진하게 되면 내가 드디어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잖아요. 이런 감정들이 다 도파민이 보상회로를 자극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약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넘어서 도파민을 강제로 자극해 과외도 너무 과한 쾌감을 유발시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분비되는 도파민이 5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마약을 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수치는 최대 900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8배나 높은 도파민을 강제로 분비시킨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뭔가 꺼림칙하면서 이상하죠. 아니, 단지 마약 하나만으로 도파민이 보통 사람에게서 분비될 수 있는 도파민의 18배라고 하니까 역시 이런 쾌락을 주는 마약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죠. 마약을 하게 되면 아주 많은 양의 도파민 분비로 엄청난 쾌락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마약은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세포의 활성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을 파괴해버린다는 건데, 이런 현상 때문에 마약 중독자들은 더 강력한 마약, 더 많은 양의 마약을 찾게 되고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갈 만큼의 중독성과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런 심각한 부작용과 인생을 앗아가는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활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수를 살펴보게 되면, 2017년 14,123명, 2018년 12,613명, 2019년 16,044명, 2020년 18,050명, 지난 2021년에는 16,153명으로 10만 명당 31.3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 사범이 20명 미만이라는 마약 청정국의 기준을 넘어서 버린 것이죠. 그리고 최근 유명 작곡가이자 바베큐집 돈 사장님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돈 사장님은 이번 마약 투약 혐의 외에 마약류 전과 3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더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를 체포한 현장에서 돈 사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약의 양이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돈 사장님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는 필로폰이라고 보도되었잖아요.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으로 알려져 있지만, 돈 사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필로폰의 양은 무려 30g. 이게 말이 30g이지 투약량을 고려한다면 약 1000회분입니다. 1000회분. 참, 안 그래도 지난 6월에 결혼을 하신 신혼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짓을. 그래도 불법은 불법인 만큼 마땅한 죄값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 근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니야? 유명인들 포함해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데, 정말 안타깝게도 방금 말씀드린 수치는 마약을 거래, 투약, 소지를 하다가 검거된 사람들의 숫자이고, 마약 범죄는 암수 범죄, 즉 검거되지 않은 사건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추정하고 있는 마약 사범은 20만 명에서 30만 명이라는 분석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약 사범의 연령대 중 10대와 20대의 증가폭이 굉장히 높다는 것.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2018년에는 143명, 그리고 2021년 450명으로 증가하면서 약 3배
10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대 마약 사범의 증가율은 2.4배로 적지 않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데 실제로 마약 사범의 주 연령대는 2018년까지 40대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20대 마약 사범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2021년 기준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16,153명. 그중 20대는 약 3,500명으로 무려 30%. 참 문제가 심각하네요. 심각해.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 불법인데 도대체 어떻게 유통이 되는 거야? 특히 20대들은 어떻게 마약을 구하는 건데? 먼저 영화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 거래는 흔히 이런 거잖아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제품은 우리 쪽에서만 다룰 수 있는 아주 최고급 제품이지요. 어떻게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이번 제품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일단 물건부터 보여주시죠. 돈부터 보여주시죠. 믿고 거래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가다 장난질하면 재미없습니다. 서로의 신뢰가 이렇게 무너져서 되겠나? 좋게 좋게 갑시다. 이렇게 과거에는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한다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음침한 곳에서 거래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마약을 거래하는 방법 또한 함께 변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마약을 하려면 마약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약을 우리나라로 들여오기 위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평범한 슬리퍼로 보였으나 밑창을 뜯어보니까 은박지로 쌓여있는 마약이 나오고 향이 강한 모발 영양 크림이나 입욕제에 마약을 숨겨 반입한 사례도 있었고 통조림이나 인형, 심지어는 직접 키우기까지 하면서 유통하다 적발되기까지 하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적발된 마약류 밀수량은 2264kg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 적발된 마약의 금액만 하더라도 무려 2조 2,496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뭐 이렇게 많은 양의 마약이 적발된 상황에서 마약 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마약을 우리나라로 들여온다는 거고 어떤 방법이든지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건데 가장 최고 문제가 되고 있던 마약의 유통 방법은 바로 다크웹이라는 사이트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다크웹이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다크웹 이용자들은 익명성의 보장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이 사이트를 이용해 마약 거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 사이트 사용은 비교적으로 봤을 때 젊은 층들의 접근성이 높잖아요. 결국 이런 상황은 비교적 인터넷을 잘 다루는 10대 20대의 마약 사범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물론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것은 나이를 떠나서 정말 좋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마약 거래 활성화로 인해 마약 신흥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아니 도대체 몸에 좋지도 않은 마약을 왜 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마약 사범을 대상으로 마약을 시작한 동기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는 강압, 치료, 우연, 영리 등과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호기심, 유혹, 중독이었죠. 야야 너도 이거 한번 해봐. 기분이 얼마나 좋게요? 이게 뭔데? 이상한 거 아니지? 그래도 나 이거 안 할래. 뭔가 불안해. 야야 걱정 하들들 말어.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구하기도 힘든 거니까 나 믿고 해. 괜찮아. 궁금하긴 한데 딱 한 번만 해볼까? 나도 좀 좋아. 이렇게 주변인들의 유혹과 호기심이 겹쳐 중독되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상대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은 바로 클럽이죠. 클럽이나 하우스 파티 등을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클럽이라고 하면 뭔가 자유롭고 속박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금기가 거의 없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뜨거운 청춘을 가진 사람들이 클럽에 모여서 자유로움서 무엇이든지 해도 될 것 같고 내가 이걸 해도 아무렇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차오르는 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뭔가 흥을 더 높이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러던 도중 누군가가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권유를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혹은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클럽에서 마약을 한다고 해도 걸리지 않을까? 도대체 클럽에서는 무슨 마약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클럽은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간이기도 하고 술을 마시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쉬운 방법으로 투약을 한다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마약으로는 GHB. 많은 사람들은 GHB라는 이름보다는 흔히 물뽕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GHB의 특징으로는 단시간 안에 의식을 상실시키고 기억을 상실한 이후에는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것도 모자라 이걸 범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GHB라는 마약을 한 직후에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힘이 솟는다고 하는데 일정 양을 벗어나 과도하게 투약을 하게 된다면 먼저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숨 자고 깨어난다고 해도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몇몇이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성범죄에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떤 방법이든 티가 나기 마련이지만 이 약을 가지고 음료나 술에 희석해 놓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섭취를 하게 되고 약에 취해 어떤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마약 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문제와 마약 밀수 문제 등에 대해 하루빨리 대책이 필요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아무리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들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아서요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